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바지 사장 이런 말이 있죠. 바지 사장. 근데 갑자기 바지 후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바지 후보. 김문수 후보가 바지 후보입니까? 쌍권이 김문수 후보를 바지 후보로 취급하려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죠. 국민들 보기에는요,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엄연히 대선 후보입니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 김문수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김문수를 밀어내고 한덕수에게 그냥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죠. 단일화는 해야 된다라는 데는 대원칙은 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이 중요하고요. 게임의 룰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갖다 바치는 식은 안 돼. 김문수를 그냥 일개 불쏘시개로 그냥 쓰고 만다? 이거는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엄청난 대역죄입니다. 국민에 대한 대역죄, 지지층에 대한 대역죄. 지금 많은 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한번 보시죠. 민주 국힘 내용을 보면서 김문수는 바지 후보, 한덕수 추대 사기극이다. 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개망신입니다. 그야말로. 김문수 후보가 바지 후보입니까? 진짜 후보는 그럼 여기 한덕수예요? 저는 한덕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한덕수도 좋다고 봐요. 이 두 사람이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된다니까. 공정한 게임의 룰이 필요합니다. 한덕수는 검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분도 링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링 위에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어. 이 사람은 링 밑에 지금 내려서 있는 상태인데, 근데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김문수 보고 내려오라는 이야기지. 자기 혼자 올라가서 거기서 승리, 내가 이겼다라고 그냥 두 손 치켜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단일화 된다 해도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져, 지지율이. 한덕수 플러스 김문수가 되려면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면 안 돼요. 어차피 못 이깁니다. 2 가지고는 3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자면 창조적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밋밋한 단일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문수가 갖다 바치는 식의 단일화는 그거는 1 더하기 1도 안 돼요. 2도 안 나옵니다. 1 더하기 1이 1.5가 된다니까. 망해! 그렇게 하면은. 그걸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 상권의 국민의힘 지도부죠, 지금. 자충수도 그런 자충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볼 때는요, 이게 가관이거든. 지금 10일에서 11일 전당대회를 연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날짜에 따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일단 크게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지율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한덕수가 김문수보다도 조금 높게 나오잖아요.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 여론조사 대결을 지금 당장 벌인다 그러면은 한덕수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김문수가 그냥 이렇게 되려고 대선 출마했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김문수라는 사람 자신의 상표, 가치,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 이념,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거대한 청사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기도 전에 너 나가. 이거에 그 누가 납득합니까? 말이 안 되고요. 한덕수는 또 한덕수 나름으로 검증도 아직 안 했고, 검증해보면 이분이 과연 버틸 수 있는지, 맷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고, 그러자면 시간을 조금 끌고 가야 돼요. 너무 11일 뭐 이런 날짜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막말로 뭐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단일화가 못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 후에 나중에 가다가 한쪽에서 한덕수 같은 경우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혼자서 그냥 사퇴하는 수도 있고, 그냥 뭐 해보다가 안 되면 사퇴하는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 예전에 보면은 인쇄 들어갔을 때 후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쇄 용지에 이제 X자 나와 있고 이런 것도 있었죠. 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뭐 급할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당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요, 후보의 권한을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이 대선 후보가 이제 이렇게 선출이 되면
당무를 모든 걸 이 대선 후보가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무 우선권이 대선 후보에게 쥐어지거든요. 이건 당 조직 자체가 대선 후보 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쿠데타죠, 쿠데타. 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저는요, 여기를 조금 지어보면은, 여기 연합뉴스 헤드라인이라고 보면요, 이재명 재판 연기, 고강도 압박, 조이대 대선 개입 청문회 예고. 자, 이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확실한데,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이 자칫하면은 크게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구속이 또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준다 그러면 거기도 유죄 선고난다 그러면 이재명에게는 큰 암초가 되는 겁니다. 지지율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상적인 대선을 치른다 해도 이재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요, 사활적으로 여기에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대법원이 이번에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 어쩐다 뭐 이러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원래는 탄핵을 하려고 했지만 탄핵은 역풍이 이제 불 것 같으니까 그건 참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어떤 야료를 부리는 거죠. 전대미문입니다. 일국의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서 청문회 한다. 그것도 따지기 위해서,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비난이나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 자, 저것이 말이죠. 저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중립 중도층에서는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저걸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번 사법 리스크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 부분에서조차도 유죄 선고가 나고, 그것이 덕달같이 이제 이렇게 대법원으로 올라갈 경우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지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지금 난리법석을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흥미롭습니다. 김문수 그 밑에 날 배제한 채 공식 후보로 인정 않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한덕수 개헌으로 근본 바꿔야 이낙연 3년 과도정부 일치. 자, 공통점이 3년입니다. 3년. 한동훈도 3년. 한덕수도 3년. 이낙연도 3년. 이 3년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개헌파들이거든. 내각제. 혹은 내각제가 아니더라도요. 미국식 중임제 4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 개헌파들이 전부 한덕수 와 지금 손을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잡고 있고 지금도 계속 개헌파들이 한덕수 뒤로 지금 스크럼을 짜고 있죠. 거기에는 놀랍게도 쌍권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친중 세력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김무성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3년 이야기했던 사람은 전부 저는 같다고 봐요. 한동훈도 여 뒤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김문수 뒤에 있는 김문수 세력과 조직과는 한동훈하고는 이게 서로 믹싱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한덕수로 대표되는 새로운 어떤 정치인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친중 그리고 개헌 세력들, 내각제 세력들 이들이 전부 한데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얼굴 자체는 그 이미지 자체는 친중이 아니고 친미 아닙니까? 트럼프하고도 잘 통하고 대표적인 친미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고 통상 전문가, 뭐 외교 전문가, 경제 전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헌파들이 한덕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는 친중이 아니라고 보거든. 이 사람은 친미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지금 달라붙어 있는 자들, 그 세력들은 친중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되겠다. 선거에서 이기자면은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대선에서는 무조건 다 뭐 오겠다는 사람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잡종 완전 잡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한덕수의 정체성 갖고 과연 대선을 치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은 어쨌거나 또 이 검증을 받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이제 하고자 하는 공약 같은 것도 지금 드러낸 것도 거의 없어요.
갑자기 뛰어나왔기 때문에 뭐 준비된 게 없지 하나도. 그런데 지지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 주류들이 여기 지금 한덕수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압도적 다수가 지금 한덕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그래서 위기를 지금 감지한 거죠. 이대로 가면은 자칫하면 이상해지겠다. 전당대회 열어놓고 후보를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단일화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단일화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룰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김문수 후보에게는 조금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말미를 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으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서로. 예전에 DJP처럼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그때 뭐 하라.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가령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이럴 때는 김문수에게 책임 총리를 줘야 돼요. 완전한 권한이 있는 책임 총리. 내치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실상 프랑스의 그 총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국내 정치에 관한 그야말로 원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고 한덕수에게 다시 총리? 이거는 좀 어색하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요, 한덕수에게 이 통상, 그리고 또 요즘 관세 이슈가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경제 관련. 이런 것을 통할하는 특별한 기구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수장을 맡기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전담, 대미 통상 전담, 관세 전담, 그리고 주요 대외 이제 경제 정책, 통상 정책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특별한 어떤 총리급 보직 하나를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총리보다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는 건 딱 그거 아닙니까? 통상 문제, 외교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역할은 굳이 대통령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 돼. 굳이 뭐 장관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정해진 자리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기구체 하나를 만들고 협의체 하나를 만들든가 뭐 했어 말이죠. 한덕수에게 특정한 임무, 미션을 주면 된다니까. 자, 아무튼 그러나 한덕수도 지금 간단치 않은 게 그 뒤에 개헌 세력들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그동안 계속해서 실패했잖아요. 특히 내각제 세력들 그리고 개헌 세력들도 벌써 20년 가까이 끌고 온 문제인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다라면서 사생 결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 사이에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냐? 여기서 단일화해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진 쪽에서는 무조건 다른 배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면 그냥 뭐 집으로 간다? 이건 안 돼요. 그러면은 단일화 깨집니다. 되지도 않아요. DJP가 좋은 선례다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서요 제일 좋은 카드는 김문수 대통령의 한덕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특별한 기구체 그 수장 역할 이게 제일 좋고 반대가 될 경우에는 한덕수 대통령 외치와 통상 뭐 외교 이런 것을 전담하는 그런 인물로서 이제 한덕수가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하고 그 내치는 김문수가 맡는 이런 것이 딱 좋겠죠. 자,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고요. 자칫하면은 파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봅니다. 정말 바지 사장, 바지 후보 말이 됩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